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조금 이제 오랜만에 오세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좀 언급한 내용인데요. 정말 참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황당한 내용의 정책을 오세훈이가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대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정 택시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제 편하게 외출 24개월 이하 영아 전용 서울 엄빠 택시 운행이라는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의 외출을 편안하게 해줄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사업을 이제 오늘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 엄마 아빠 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가 구비되어 있고,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해서 24개월 이제 영아 양육자라면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운영사인 IM, 이게 이제 대표가 이제 지적한 부분이죠. 이 IM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서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어서, 그 범위를 이제 영아를 기준으로 이제 부모, 외조부모 및 삼촌 이내 친인척으로 이제 되어 있고, 영아와 함께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기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해준다. 양육자의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고, 쌍둥이라면, 친절하게도 아마 보도자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쌍둥이라면 2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의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제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이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제 사진 등을 통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운행 개시 전에 이제 안 좋은 운행을 직접 챙겼다는 것이 이제 사진과 함께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성은이 만극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이가 하는 얘기가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 단둘이 외출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긴장되고 고단한 일이다.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엄마 아빠 택시를 시작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첫 번째 드는 의문이, 이제 24개월 이하의 아이는 좀 아이를 직접 좀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 아이들하고 시절을 좀 비교해도 환경이 낯설면 더욱 보채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그러니까 자가 차량, 제 차량에 이제 아이를 태워도 이게 카시트가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보채게 되고 난리를 이제 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익숙한 부모가 옆에 붙어서 차로 이동해도 난리인데, 카시트 장착하고 이렇게 살균 적용되면은 이렇게 만사 오케이라고 상상을 하는 것인지 좀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아이가 이렇게 보채고 하면 IM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께서 차를 세우고 아이까지 좀 달래주는 것인지, 좀 그런 게 좀 많이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동 수단이 과연 문제가 될까라는 점이고요. 어쨌든 이제 제일 저도 좀 개인적으로 저야 크게 문제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아이를 직접 돌봐야 하는 이제 엄마의 경우에 아무래도 저희 부부도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둘이 영화를 보러 간 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문화 생활이 완전히 좀 차단당한 게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호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좀 가장 좀 힘든 그런 경우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택시 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도 그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범위도 부모, 외조부모 및 삼촌 이내 친인척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이 엄마나 아이 아버지나 조부모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은 또 이용할 수가 없는, 도대체 왜 이런 거를 추진을 하려는지, 왜 IM 택시에 국한을 하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도대체 오세훈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직접 양육하거나 그거를 양육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택시란 부분도 저 오세훈이가 좀 홍보를 했었는데요. 교통 체계가 복잡하고 유동인구도 많은 강남 도시 한복판에서 이제 운행 택시를, 주행 택시를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탑승했던 오세훈이가 이제 아주 기대 이상이었다. 사람이 실제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이게 벌써 작년 일이네요. 2022년 6월 9일 날 자율주행 택시 로보라이드를 타고 20여 분간 강남 일대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녔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각종 뉴스를 통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를 비롯해 외국에 앞서나가는 기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참 오세훈 시장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게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시험 운행하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도심 한복판에서 로봇 택시의 실험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021년을 얘기하는 거죠. 2021년 11월 자율주행 미래 버전 2030을 발표하고 그 연장선에서 강남 지역에는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교통 신호 정보를 제공해 왔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강남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앞으로 로보라이드뿐만 아니라 강남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는 등 상암동, 청계천과 함께 강남 일대를 자율차 거점으로 조성해 도심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이제 오세훈이 얘기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이날 그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시승을 했을 때가 이제 오전 10시, 11시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도대체 왜 이런 실제 도심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전에 필요한 어떤 그 공간에서의 실험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 도심에서의 주행만 했던 것인 거예요. 지금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도심에서 그 실험을 했을 때, 오세훈이 탑승했을 때 도대체 과연 어떤 환경이었을까가 좀 뒤늦게 궁금해졌습니다. 주위 환경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율주행 택시가 실제 도로를 그냥 달린 것인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서울시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시승을 하는데 경찰이나 어떤 이제 그 교통 관련 기관의 어떤 전혀 도움이 없이 이제 이런 실험이 진행되었는지 좀 의문스럽고, 이게 자율주행 택시가 시험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오세훈 시장한테는 마음이 불편한 일이었는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오세훈이가 펼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더 끔찍한 거는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2022년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발표했고, 올해 초에 2023년 1월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예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엄마 아빠 택시가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외에 퇴근길 가정 행복 도시락, 밀키트 할인 지원, 가족 배려 주차장,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 돌보미, 3040 경력 보호 여성 취업 상종 세트. 여기에는 당연히 현금, 구직 활동 지원금, 고용 촉진 지원금, 이런 돈이 지급이 되고,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 엄마 아빠 VIP 존, 가족 화장실, 서울형 키즈 카페, 서울 키즈 OK 존.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엄빠 택시처럼 도대체 이런 것들, 세심해 보이지만 크게 의미도 없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해서 과연 저출산 문제라던가 서울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과연 육아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좀 의문이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런 정책을 공식적으로 내놓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좀 살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주위에 육아라는 걸 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실제 조부모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아이를 믿고 맡기고 어떤 일을 볼 수 없는 게 좀 가장 첫 번째로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비용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주위에 있느냐, 조부모나 이런 경우 제외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오세훈이나 떠들고 있는 육아 휴직 등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아이를 좀 맡길 수가 있으면 안 그래도 탄력 근무니 이런 것들이 특히 대기업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육아휴직까지 할 필요가 없을 거고, 이제 아이를 어린아이든 좀 큰 아이든 좀 갑자기 좀 이제 꼭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오히려 아이들 사정으로 어떤 좀 출근을 하기가 좀 어려운 날 좀 마음대로 하루 이틀 육아 휴가를 좀 쓰는 게 더 오히려 육아 휴직보다는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와 함께 이제 택시 문제에만 이제 국한시키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택시 요금이 굉장히 좀 많이 인상되었는데요. 기본 요금이 4,800원이고 요즘에 10분 정도 넘게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 거의 뭐 10,000원을 넘기기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이제 뭐 제가 택시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이 타게 되는데 기사님들 말씀 좀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요금이 인상되니까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기사님들이 내셔야 되는 산학금도 따라서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제가 뭐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뭐 택시와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의 뭐 이런 뭐 연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그럼 택시가 이제 공영제로 이제 운영된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그럼 기사님들에 대한 완전 월급제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 와중에 또 자율주행 택시를 왜 또 도입을 하려고 저렇게 난리인 것인지 좀 의문이고 결과적으로 제일 큰 의문은 서울시장이 뭐 구청장도 아니고 서울시 의원이나 구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쓸 수 있고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자잘하게 뭐 택시, 뭐 카시트가 잘 장착되어 있는지 위생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나 지금 챙기고 있다는 것이 좀 어찌 보면 너무 소소하다. 너무 쇼에 가깝다. 크게 의미도 없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려는지 정말 무의미하고 소소한 사실상 뭐 안착한다 하더라도 과연 오세훈 개인에게는 도움이 될까 이런 정책들을 지난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에만 집착을 하고 하면서 실제로 서울 시민과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육아 관련된 정책들은 하지 않는 것인지 굉장히 좀 의아하고 뭐 이런 점이 오세훈이라는 개인의 뭐 능력의 한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지만 진짜 뭐 길게 보면 30년, 가깝게 보면 이제 20년 동안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쓰여졌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처럼 오세훈이 좀 떠들어대고 있는 엄빠 택시 같은 경우도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뭐 전시도 되지 않는 뭐 그런 행정으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정책을 좀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조금이나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뭐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히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